안녕하세요. 법인보험 법인영업 알려주는 TV의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 심의 중인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법인 관련 세 번째 주식 양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부분을 6월 25일 날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같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우리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내용은 각각 부과되던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방식을 단순화해서 수익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왔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세금이 적용되는지만 간단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이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부분은 증권거래세를 없애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저희 법인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어떻게 보면 슬쩍 추가돼서 지나가듯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별거인 것 같이 우리 법인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됐고요. 당초 상장 주식 투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아시죠? 우리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 부분은 5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는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산을 하고요. 여기서 이자배당소득은 보시다시피 합산 2천만 원 이하면 15.4% 여기 주민세 포함해서요 원천징수를 하고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고요. 각각 별도로 과세가 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용 주식펀드, 채권,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같은 주식이라도 좀 나눠서 얘기 드린 거는 보시다시피 국내 상장 주식하고 공모용 주식펀드 당초에는 국내 상장 주식만 이었었는데 이후에 좀 바뀌면서 주식펀드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이랑 공모용 주식펀드는 합산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250만 원 공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합산 소득이 0보다 크면 금융투자 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0보다 적으면 금융투자 결손 금액으로 해서 5년간 2월 공제 적용을 합니다.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게 3년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세율은 3억까지는 20%고요. 3억 초과분부터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25% 세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가 오른쪽 하단에 적어 놨습니다. 주식과 펀드로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세금이 20% 적용이 돼서 2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바뀌는 소득세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법인영업에서 사실 중요한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부분은 일종의 조세 회피 방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법인으로부터 세금 회피가 돼서 나가는 일부의 자금 출구를 차단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사실 감자와 이익 소각과 관련돼서 같이 좀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현행 보시면, 현재는 토지나 건물,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에 대해서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는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식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징여공제를 통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도입을 하고, 징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징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법은 시행이 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쉽게 도해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출구 전략 중에서 자사주 취득을 통한 유상감자나 이익 소각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법인 컨설팅을 할 때 이 프로세스는 법인의 대표가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사전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6억 원 정도를 증여를 합니다. 법인은 배우자로부터 이제 증여받았던 그 주식을 다시 자사주 취득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만 증여가액과 취득 대가가 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뀌는 법을 적용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증여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적용이 돼서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경우라도 무조건 1년 이후에 유상감자가 됐던 이익소각이 됐던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 결국은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위해서 저희는 향후 그 법인 대표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지속해서 상담을 해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뭐 감자와 이익소각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관련 세법 개정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보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의 출구 전략 관련돼서 관계가 있는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법인을 경영하면서 사실 법인 자산의 출구 전략을 활용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전략이나 자금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단지 세금 회피로만 보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을 그냥 단지 틀어 막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 경영만 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는 대표님들 앞에는 세금 폭탄이라는 큰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영업적인 부분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가 높고 기업의 가업 승계가 아주 어렵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영업을 하는 우리는 결국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절세 전략을 준비를 해서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야 될 것 같고, 대표님들한테 좋은 어떤 컨설팅과 좋은 어떤 플래닝을 통해서 기업이 좀 영속될 수 있도록 또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실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나 고객분들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다들 힘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